안녕하세요. 테라심리상담센터의 상담사 성윤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메시지, 우리, 나 전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화는 대화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대화라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해요. 그것이 뭐 부모와 자녀의 대화, 아니면 연인 간의 대화, 아니면 뭐 친구와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처럼 대화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막 이게 독립돼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아주 반응 느낌들이 별로 없을 수 있죠. 이제 물론 그거는 있다면 그건 나의 과거에서 오는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투사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만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그 반응들이 또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좋은 반응도 있지만 굉장히 고맙다, 즐겁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때요?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죠. 화가 났어, 실망했어, 그죠? 서운했어, 이런 등등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런 조금은 우리가 소위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물론 이제 꼭 분역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닌데 긍정적인 거는 그냥 조금 더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화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상대방의 기분을 덜 나쁘게, 아주 안 나쁠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덜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부모랑 자녀 관계에서 특히 이제 청소년 자녀랑 대화를 할때 자칫하면 이렇게 방어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않도록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조금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니면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을 때 쉽게 우리가 친한 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은 항상 이래. 당신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너는 너밖에 생각을 못해. 그치? 뭐 이런 말들이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오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내 메시지, 내 생각과 반응들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과 대비되는 것이 유 메시지겠죠. 너는 이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초점을 둠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메시지는 뭐 마치 수학 공식처럼 본다면 뭐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점으로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본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온다고 오늘 들어올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같이 밥 먹으려고 맛있는 거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막 7시가 넘어도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화가 났어, 내가. 그치? 왜냐하면, 그래서 당신이 이러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7시가 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 때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당신에 대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구별이 돼요? 당신은 이기적이야. 너는 배려를 안 해.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한 어떤 품평을 하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그죠? 구체적인 행동이면 어떻게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내가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한테는 이랬어. 하는 거죠. 나는 화가 났어.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너는 화가 안 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화가 나. 나는 그게 실망스러워. 그렇죠? 내 경험은 내 것이에요. 내 반응은 내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일반화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실망스러웠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오늘 오랜만에 당신이랑 조금 같이 밥도 먹고 조금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 기대를 내가 많이 했는지 그게 되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더 실망스러웠어. 아니면 나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켰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 거가 나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어. 이렇게 나의 해석을 넣어주는 거죠. 나 이렇게 해도 뭐 기분이 아주 안 나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너는 왜 기다리는 당신은 왜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연락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상대방도 너가 당신이 그랬구나 기다렸구나 오늘 그런 바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조금 덜 이제 뭐 이해도 높여지고 또 이제 어쨌든 내가 비난받는 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규칙은 그렇습니다. 규칙은 그런데 저도 뭐 상담사지만 아이메시지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쓰고 싶지 않아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쓰고 싶지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다가 10시까지만 하고 그만한다 그랬는데 엄마인 제가 이제 그만하라고 1차로 한번 알려줬고 했는데 뭐 요거 뭘 해야 되는 거 있었겠죠. 뭐 이걸 지어야 되는 게 있었겠지. 뭐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또 한 번 또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막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화가 너무 나. 그치? 그래서 너는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가기가 너무 쉬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져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이 그 원래 전달하고자 하려는 그 메시지를 전달도 못하고 나는 그냥 화만 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리면 안 되고 그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아이메시지를 도구로 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면서 아이메시지를 되게 이렇게, 기법의 측면에서, 대화의 기법의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어떤 아이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의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아이메시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해서, 내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비난하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가 아니죠. 예. 당신의 어떤 행동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경험이 되었어 라고 해가지고 내 화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너 때문에 화났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내 반응은 내 책임이다라는 거를 조금 인정하는 거라고 또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서 너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느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건 이제 부모 자녀가 또 부부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화가 나? 이런 걸 화내면 안 되지.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는 안 날 수 있지만 이건 나의 감정이고 내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화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들, 독립된 존재로서 나의 경험을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이메시지는 제가 보기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메시지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 내가 왜 화가 나지?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마치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화나는 방향에서 제가 막 애들한테 화를 내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거의 이렇게 반사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때가 되게 많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그런 거를 react 하다라고 하죠. 어떤 act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reaction을 하는 거야. reactive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 나의 반응을 내가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내가 어떤 느낌이지? 이게 왜 그렇게 느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성찰적으로 리플렉트를 한다는 거죠. 성찰적으로 내가 리플렉티브하게 반응을 하겠어라는 어떤 그런 선택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뭐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인 대화를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느꼈어 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말도 하기 싫어요. 그치?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막 내가 어떤 느낌인지 네가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 그죠? 근데 내가 당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래요. 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이 관계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Message를 사용할 때가 되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최근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 했어요. 근데 부모님 전화를 딱 했는데 만약에 첫 마디가, 어? 뭐, 너는 왜 전화도 안 하니? 이렇게 만약에 혼났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되게 힘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서 안부 전화를 내가 한 건데, 첫 마디가, 너는 왜 전화도 안 하니? 라고 혼나면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상처가 됐을 때, 만약에 내가 별로 힘들지 않은 상태면, 내가 좀 괜찮은 상태면 어떻게 돼요? 되게 좀 서운하셨구나. 좀 요즘 되게 외로우셨구나. 내가 전화 안 해가지고 서운했어? 아버지, 제가 전화 안 해가지고 서운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나도 되게 조금 힘들어했던 상태고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조금 이렇게, 어, 그러고 싶지 않겠죠. 내가 뭐 아이 메시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또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또 다르게 해야겠죠.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데서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조금 풀고 또 마음을 조금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대화를 할 때 특히 조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어떤 특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일반화된 말을 하기가 쉬운데, 그럴 때 잠깐 멈춰서 iMessage를 사용해보자 하고,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난 이런 마음이 들었어. 왜냐하면 난 이런 바람이 있었거든. 혹은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이라고 해서 설명해주는 방법을 한번 써보라는 것. 그리고 iMessage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떤 기법 이상을 넘어서 독립된 존재로서 나의 경험들, 나의 반응은 나의 것이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소통에 대한 또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나의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들을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